경륜아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경주인 창원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은 첫 경주에서 배당이 나왔었고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고 뒤집히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번 편성은 1호 경주는 다소 좀 불안한 강자들이 상당히 많게 짜여진 상황이란 점, 결승전도 만만치 않은 흐름이란 점에서 배당 가능성 높다는 점, 과감한 전력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도 좀 과감하게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창원 우스컵 경주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강재원하고 김명섭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섭이 연이틀 연대 세력이 없는 경주에서 상당히 좀 힘든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딱히 연대가 정도밖에 없다는 점에서 힘든 경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서둘러야 됩니다. 강재원이 마크에 나간다면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다시 김명섭이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김병선이 힘을 써서 강재원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김병선도 선행감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먼저 김명섭이 서두르게 된다면 정동화 호흡 가능하죠. 지역 선배인 이동근이 후미권 마크에 나간다면 김명섭 충분히 선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강재원, 김명섭 양분에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강재원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 우스컵 2경주입니다. 2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이틀 아무래도 좀 연대 세력이 없었어요. 파업선들이 많다 보니까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또 타정부터 때렸다가 김연에게 잡혔는데 금일만큼은 철저하게 타이밍 조절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손진철과의 동반 입상이 경주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손진철과의 동반 입상 실패한다면 차봉수가 이용주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이용주가 차분하게 경주를 풀어나간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창원 우스컵 3경주입니다.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주동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최영이 있고 박정이 있죠. 이들과 호흡 맞춰 나간다면 김주동의 박정이라든지 김주동의 최영으로 쉽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지민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내선자가 힘을 썼을 때 박정이 넘어서지 못하고 최영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김주동도 힘 한번 못 써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배당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정지민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어요. 김주동 인정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결승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5대2로 싸우는 경주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7번 파업 선수들이죠. 비파업입니다. 김한윤과 오기호가 과연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초조보다 안고 있는 류성이기 때문에 자리 선정부터 김한윤 맨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서둘러야 됩니다. 김건희 나선다면 아무래도 타이밍 완급 조절에 나가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전개적으로 강동규하고 배수철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김한윤과 오기호 정도는 충분히 넘어설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강동규와 배수철의 협공 가능성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오기아가 때리고 김한윤이 몰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파업 완성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맞대결을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경주하고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한 경주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 우스컵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1경주입니다. 김명섭이 득점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한데 이번 편성도 정동호 외에는 딱히 연대 세력이 없습니다. 전부 다 1번, 2번, 3번, 4번, 6번, 7번이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이죠. 연이틀 파업 선수가 많았었던 경주에 펼쳐졌었던 김명섭, 힘든 경주를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이밍 잡지 못하면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전 앞으로 자리 잡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강전이 자리 벌려만 준다면 김명섭이 힘을 쓸 것 같습니다. 힘을 쓰게 된다면 강전이 이를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김명섭도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강전을 하는 거 봐서는 못 달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명섭이 또다시 후미권으로 밀려나게 된다면 7번의 선행을 강전이 말고에 나가면서 파업선들의 협공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선도 내선 잡고 힘을 쓰면 시속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강전이 몰고 와서 살짝 따먹기만 하면 됩니다.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강지훈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김명섭을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먼저죠. 2번하고
5번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5번 쪽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7번이 땡겨준다면 2번과 7번 가능한 상황이다.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요런 편성 뭐 김명선이 힘을 쓰고 강재원이 김병선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김명섭이 오히려 욕심을 낸다면 김명섭 입장에서는 지역 선배입니다. 오히려 이동근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동호가 5번의 뒤를 물고 가거나 정동호가 때리고 김명섭이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정동호도 충분히 쫓아가는 데 있어서 착중권 진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재라고 훈련하고 있는 정동호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5번이 땡겨주면 아무래도 파업 비파업의 완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전일도 경주 보면 파업 비파업 한쪽 완승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됐었던 경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마무리가 되면서 배당도 많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5-3하고 5-1 경주권은 5-3하고 5-1은 함께 맞대결로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뭐 강전 입장에서도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본인이 우승할 수 있는 작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 5번 쪽에 2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이경주입니다. 이홍주도 연이틀 5대2로 싸웠습니다. 연대 세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힘을 썼다가 김현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타정부터 때렸다가 죽었던 이홍주, 금일만큼 철저하게 김현을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만 조절해 나간 다음에 이홍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의 손진철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거 또 유성에서 또 지금도 도안과 월평, 충청권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뭐 전법적으로는 궁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일처럼 타종부터만 때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2번과 6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손진철이 또 직선에서 힘쓰는 선수 보면 지켜주질 않습니다. 무조건 넘어가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더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6번이에요. 2번하고 6번 쪽에 2번하고 6번, 2번과 6번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3번 타봉수가 마크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충분히 마크되면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3번, 2번과 3번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6번입니다. 2번, 3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2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려봐야죠. 이용주가 연이틀 타밍 재다가 죽었습니다. 김현 믿다가 오히려 고전하게 된다면 뭐 차봉수도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후미권에 있다가 냅다 쳐버린 다음에 이용주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용주가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이용주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6번 손진철이 후미권 마크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고, 김현도 봤을 때 몸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용주가 또다시 고전하고 죽으면 36 가능하고 37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6과 37이죠. 36과 37은 노림수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이용주가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2번하고 6번이죠. 2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호수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주동, 뭐 편성 면에서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조보다 많고 있긴 합니다만 파업 선수들이 대부분이죠. 그 점 때문에 작전 전개상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주동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박지영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박지영 상당히 좀 선행도 어중간하고 또 추입도 어중간하고 상당히 좀 어중간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박지영, 하지만 발주대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때로는 힘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회차는 그렇게 컨디션이 몸 상태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편에서 김주동과 박지영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살 터울이기 때문에 협권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박지영이 때려주고 김주동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오히려 초반부터 박정희 4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요즘 들어서 김주동이 마크 취입만이 아니라 젖히기까지도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박정희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뭐 4번과 1번 동반 입상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정희 때렸을 때는 최영이 4번의 뒤를 물고 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최영도 요즘 들어서 다소 좀 경주가 안 풀리는지 점수대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저력 있는 선수예요. 바로 또 옆 동네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4번과 3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4번과 1번 쪽에 우선 하시되 4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4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뭐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좀 전법적으로 궁합이 좋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변이 만들어진다면 주병환이 때려주고 정지민이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정지민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지민이 가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마키한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2번하고 3번이죠. 2번하고 4번 정도는 정지민 머리는 충분히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 3하고 2, 4입니다. 2, 3하고 2, 4는 노림수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김주동 요런 편성에서는 안 빠집니다. 거저먹는 경주예요. 4-1과 4-3 두 차권 중에서는 4번과 1번 쪽 때려도 되고 마크도 가능한 박정희, 마크 축 의존도 높은 최영보다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결승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특성급에서 내려온 김한윤, 여기에 지역 선수인 오기호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파업 완승으로도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명 5대2로 싸우는 경기죠. 강동규, 김우현, 박민호, 류성희, 배수철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하나같이 다 자력 능력 갖춘 선수들입니다. 앞선에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면 김한윤 타이밍 잡기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5명이 쓰고 김한윤, 오기호라든지 오기호, 김한윤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타정 지점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김우현도 좋고 류성희도 좋습니다. 강동규도 좋고 배수철도 좋죠. 앞선에서 같은 시속에서 잡아 돌린다면 외선에서 나오기가 버겁다는 점, 그렇다고 또 후미권에서 타이밍 잡지 못하면 또 저치기 타이밍까지 잡아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선을 잡아야지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는 김한현, 오기호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경주 펼쳐 나가기가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이번 편성 좀 과감하게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동규하고 배수철 26기 동기생이죠. 시속감도 괜찮은 선수들입니다. 우수급, 특성급에 결승되는 경험도 풍부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타이밍만 빼앗는다면 류성희가 앞선에서 긁어주고 김우현이 땡겨만 준다면 1번과 7번 동반 입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어요.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7번,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민호가 뭐 낙차 출전입니다. 뭐 전일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3단으로 넘어가는 거 보니까 낙차 큰 부상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파업 선수들 중에서 경주 운용만 놓고 본다면 박민호만큼 좋은 선수가 없습니다. 1번하고 3번 두 차권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1번과 7번 26기 완승 쪽 1번과 7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강동규의 뒷자리를 노련한 박민호가 물고 가게 된다면 1번과 3번 정도는 1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 먼저 13을 차선으로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뭐 김한윤이 특선에서도 때려서 버텨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김한윤이 오기호가 때려주고 김한윤이 몰가서 추펴나가는 전략적인 타협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6번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드릴 수가 있겠고, 강동규가 외선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5번과 1번 정도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54하고 51경 주권은 56하고 51이죠. 56하고 51경 주권 정도는 함께 방어하시는 전략이 좀 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점 잡지 못하면 김한윤, 오기현 힘한도 모습을 고전할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그런 부담감보다는 컨디션 괜찮은 17 먼저 13을 좀 공격적으로 한번 먼저 이번 편성은 가져가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고요한하고 황정현의 맞대결 양상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득점은 황정현이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 전적만 놓고 본다면 고요한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황정현은 고요한의 뒤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요한이 황정현을 앞에다 두거나 고요한이 황정현을
좀 떨어뜨려 놓는다면 황정현은 갑갑한 경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고유한이 이번 편성은 득점 높다고 황정현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유한 시속감도 11초 때 중반 끌어냈어요. 연이틀 컨디션 몸 상태 나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전 고유한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7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7번과 1번 쪽에 7번과 1번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의 뒷자리는 박훈재가 있고 고병수가 있어요. 싸워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송현이가 힘을 써주고 고유한이 몰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선수가 81년 동갑된 게 81년생들입니다.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 두 선수예요. 송현이가 땡겨준다면 뭐 고유한도 굳이 넘어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시속감에 따라서 고유한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지켜줄 수 있다고 봐요. 전 7번과 1번 동반 입장 쪽 복승을 기본으로 하시되 6번이 때려주면 7번이 몰가서 짧게 따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을 먼저 7, 6 차선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송현이하고 고현하고 힘과 힘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송현이가 빠지든 고현이 빠지든 한 명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현이가 가면 박훈재가 받아갈 수가 있고 송현이가 가면 고병수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고유한 중심으로 7이라고 7-6 경주권 송현이를 중심으로 6-3하고 6-5 이번 편성은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절대 뭐 고유한도 강자도 아니고 황정현도 기복 심한 선수라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연이틀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했었던 류근철 그만큼 좀 수월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류근철 입장에서는 뭐 김기범도 있고 김종혁도 있어요. 이진원도 있기 때문에 류근철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근철이 아무래도 비파업이죠. 이진원도 비파업입니다. 연이틀 류근철 파업 선수들에게 집중 견제 당하다 보니까 타이밍도 잡지 못하고 고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화끈하게 타임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진원이 초반부터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인 것 같습니다. 완급만 주주로 나간다면 류근철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이진원도 직선에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취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발주도 괜찮은 김종혁 컨디션 괜찮아 보였어요. 5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1번이죠. 5번하고 6번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5번과 6번 쪽에 5번과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라 말씀 전에 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번 편성 류근철하고 이진원이 분명 경주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이번 편성 김종혁이 이규백을 앞장 세우고 김종혁이 막혀 나갑니다. 3번이나 4번이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류근철이 아무래도 타이밍 잡지 못하고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규백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누냐에 따라서 김종혁 작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이규백이 힘을 쓰게 된다면 버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버티기보다는 윤진철하고 김기범의 후미권 마크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이라든지 1번하고 4번이죠. 1번하고 4번이라든지 1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규백이 아무래도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버텨내기 조금 버거울 것 같습니다. 김종혁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직선에서 넘어서면 1-4, 1-3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5번하고 6번 쪽에 5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지점에서 경륜한 채 구입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한 검색 후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한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